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지는 않던가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렸나? 남은 삶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 하는 묵직한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치열하게 이 질문과 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그가 50대에 겪었던 깊은 고뇌와 그 끝에서 찾아낸 삶의 지혜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예시이야기를 듣듯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던 50세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광활한 영지를 가진 부유한 지주였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부류의 명작을 써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 있었고 건강 또한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정점에서 톨스토이는 벼락처럼 찾아온 허무와 마주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에게는 6천 헥타르가 넘는 땅이 있다. 말도 3천 마리나 있다. 좋아. 다 가졌다 치자.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나는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보다 더 유명해질 것이다. 그래. 인정한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질문들은 송곳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와 명예, 가족의 안녕,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그 너머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죽음과 완전한 소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은 멈추었다. 숨을 쉴 수도, 먹을 수도, 잠잘 수도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더라도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공허함. 톨스토이는 그 공허함을 우리보다 먼저 아주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 막막한 상황을 오래된 동방의 우화 하나를 빌려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늙어가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다가 성난 맹수를 만납니다. 맹수는 삶의 고난이자 예기치 못한 불행일 수도 있겠지요. 나그네는 살기 위해 급히 근처에 있는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물 바닥에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용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위에는 맹수가, 아래에는 용이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나그네는 우물 벽 틈에서 자라난 작은 관목가지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보니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번갈아 나타나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흰 쥐는 낮이고 검은 쥐는 밤입니다. 즉, 쉼 없이 흐르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매달려 있는 생명줄을 잠시도 쉬지 않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언젠가 가지는 뚝 부러질 것이고 우리는 용의 입으로 떨어지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그네는 나무짚에 맺힌 꿀 몇 방울을 발견합니다. 죽음이 발밑에 있고 시간이 생명을 갉아먹는 그 상황에서도 나그네는 혀를 내밀어 그 꿀을 핥습니다. 달콤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공포도 추락의 두려움도 잊을 만큼 달콤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나도 그랬다. 죽음이라는 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삶이라는 가지에 매달려 꿀을 핥으려 애썼다. 젊은 날
우리에게 그 꿀은 무엇이었을까요? 승진의 기쁨, 늘어가는 통장, 잔고, 넓은 집으로의 이사, 자녀가 받아온 상장, 남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 그런 달콤함에 취해 우리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내 시간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톨스토이는 서글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꿀이 더 이상 달지 않다.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부고가 들려오고 몸 여기저기가 삐그덕거리며 신호를 보냅니다. 죽음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과거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세상의 성공이라는 꿀들이 예전만큼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톨스토이는 이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지식과 과학을 파고들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과학에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과학은 당신은 단백질과 입자의 일시적인 결합체이며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 속의 먼지 같은 존재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뿐입니다.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철학에게 물었더니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은 삶은 고통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을 뻔했다. 라며 비관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지식은 명쾌했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삶의 값이 영제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톨스토이는 문득 시선을 돌려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톨스토이보다 훨씬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병들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밭을 갈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죽음이 찾아오면 마치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듯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모르는가?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살게 하는가?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오늘을 사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이 유한하고 작은 삶이 무한하고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겸허한 태도였습니다. 이성은 너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너의 삶은 더 큰 의미의 일부야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긴 방황 끝에 톨스토이가 깨달은 삶의 지혜는 150년이 지난 지금 인생 후반전을 사는 우리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막 꿀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톨스토이는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금을 사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아이에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혹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내가 잊히면 어떡하지? 그러나 톨스토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만 살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우물 속의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도, 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어도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창가에 비치는 햇살, 오랜 친구와의 통화, 산책길에 스치는 바람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허물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변화시키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고 싶었고, 내 뜻대로 가족과 직장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세상은, 그리고 타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친 파도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 하나를 고요한 호수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진정한 성공이자 품격입니다. 셋째,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톨스토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찾아낸 최후의 피난처이자 정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지식도,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여 가져갈 수 없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만이 우리 삶을 영원한 것과 연결해 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거창한 인류애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의 주름진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자녀의 이야기에 훈계 대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동네 어귀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는 것.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로 기억된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용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삶이 진실해집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 이야기를 피하려 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죽음을 잊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억하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레. 죽음을 기억하라. 우물 속의 용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할 때 역설적으로 삶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즉시 새로운 빛을 띠게 될 것이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남과의 비교, 헛된 자존심 싸움, 사소한 갈등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진짜 소중한 본질만 남기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물 속에 매달려 있습니다. 흰 쥐와 검은 쥐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고뇌를 함께 나눈 우리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꿀을 핥으면서도 이게 없어지면 어쩌나, 저 용이 나를 삼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떨며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혹은 더 많은 꿀을 혼자 차지하려고 옆 사람을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꿀은 영원하지 않으며 나뭇가지도 언젠가 부러진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지금 내 혀끝에 닿는 꿀, 한 방울의 맛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더욱 기적처럼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인생 후반전은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겉모습은 조금 시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젊은 날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통찰과 평온, 그리고 관용이라는 단단한 씨앗이 여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주어진 꿀을 감사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고마라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배인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오직 그것뿐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불안보다는 평안으로, 후회보다는 감사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